낮에,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낮에 녹화를 개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늦어졌다는 점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것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청주 성목권 마을에 삼경봉사단이 가서 암 환자 도우미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를 여기 5월 17일 날 가밀로 신부님께서 올려주셨었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 사암심쟁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 5월 6일 사랑의 손 테라피 봉사자분들께서 오셔서 환우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임상 후기를 이제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임상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편을 올려주셨고 지난달 봉사 후기도 올려주셨는데 제가 게으리즘 나태함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그건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여기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아요. 팟빵닷컴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신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해 봅니다. 한 땡땡 55세 유방암 환자 주증상 두통,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여러 그 증후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당장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증이 두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극심한 두통이 발작적으로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겸해서 뒷목이 뻐근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갱년기장에 비슷한 증상, 뒷목이 뻐근함이 자주 오고 얼굴이 달아오름, 마치 갱년기 증상처럼, 그리고 목에 가래가 많고 아랫배가 차갑고 배가 볼록해진다, 손발도 차가운 편이고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 펴기가 힘들다, 턱관절이 있다. 네, 여기서 두통하고요, 뒷목이 뻐근한 거, 손가락 마디마디 아픈 것, 그리고 허리 아픈 것, 턱관절에 이상이 자주 오는 것 등등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밀로 신부님의 임상 후기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암심쟁이 여러분, 외국에서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 5월 6일 사랑의 손 테라피 봉사자분들께서 오셔서 환우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임상 후기를 이제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임상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거 다 읽어드리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임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암심으로 어떻게 듣기가 되느냐? 어떻게 듣기가 되느냐? 왜 나았는가? 어떻게 나았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다. 비법, 비방으로 어떠한 특별한 증상을 낫게 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나았는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벌어져서 나았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함께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그냥 기술이에요. 손기술. 그런데 우리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나았는지, 왜 나았는지, 그 치유의 메커니즘은 어떤지를 늘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아주 귀중한 한 사례를 신부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 땡땡 55세 유방암 환자, 주호소 증상은
즉 유방암을 앓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여쭙는 거죠. 유방암을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이거만큼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하는 증상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여쭙기도 하거든요. 그 환우분들에게. 그럴 때 이분은 나는 두통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극심하고 그러할 때마다 두통이 발작적으로 올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기능도 약해진다. 뒷목이 뻐근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치 갱년기 증상처럼 목에 가래가 많고 아랫배가 차갑고 그리고 손발도 차가운 편이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 펴기가 힘들다. 턱 관절이 있다. 그러니까 관절염, 관절통. 네. 그런데요, 이거 다 두통과 연계된 증이에요. 두통과 연계된 증, 즉 이분의 경우 결론적이지만 결과론이지만 특별한 어떤 두통이었거든요. 특별한 두통. 그런데 이 두통을 치료한 증하고 우리 요법참 자석으로 놓는 삼침, 그 제가 판단하는 어떠한 증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토론해 보는데요. 브라브라브라브라 이제 쭉 임상사례 올려주신 후에 이게 맨 위에 글이에요. 이상이 환자들의 임상례입니다. 요 근래 너무 바빠서 임상사례들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아래 한땡땡 55세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보충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토론하는 거예요. 왜? 34부님께서 제정하신 이 삼침, 이것은요, 원래는 암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요법이기 때문에 난치성 증상에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다 듣거든요. 그런데 왜 낫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그래서 왜 낫는가를 좀 설명해 달라 그러신 거예요. 이 환자는 마지막에 보신 분인데 우리가 그 암 환자 도우미 하면서 맨 마지막에 도와드렸던 분이거든요. 전 선생님께서, 이건 제가 좀 남세스러우니까 현우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환자는 마지막에 보신 분인데 현우가 좌우 신정격을 붙여주기 전에 자석으로 2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정말 보기 드문 환자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좌우 3초 정격을 붙이고 NS 구분해서 자석으로 5분 후 효과가 없자 다시 좌우에 신정격을 붙이니 그로부터 5분 정도 지난 후 두통이 감소된 환자입니다. 자,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3초 정격 또는 키드니 정격으로 두통을 없앨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통은 열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두통약이 해열 진통제거든요.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 사리돈, 그 외에 에드빌 등등 거의 모든 두통약은 관절염이나 혹은 근육통에 먹는 약, 근육이완제 외에는 거의가 해열 진통제거든요. 오늘은 내 사랑 그대와의 데이트 어떡해 너무 떨려 이쁘게 멋있게 멋부리고 나왔죠 나 이뻐? 으슬으슬 달달달 아이 떨려 아이 추워 어떡해 감기가 오려나봐 열이 펄펄 온몸이 아 뜨거워 어떡해 감기가 찾아와요 펄럭펄럭 기침 나요 어지러지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두통을 낫는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일단 먹으면 이제 당장은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열에 열을 더해주는 소음 군화력을 불러일으켜주는 신종격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어떻게 치료가 됐는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소음병 재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고방유래학 33쪽부터 보세요. 다 토론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대목만 토론합니다. 상세 설명은 여기 고방유래학 갖고 계신 분 33쪽부터 보세요. 태양병 재강, 양명병 재강, 소양병 재강, 그리고 태음병 재강, 그리고 이제 소음병 재강이라고 있거든요. 원전의 설명을 보면 소음, 지휘병, 맹미세, 단, 용매여. 간단합니다. 이게 원전은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거. 소음, 지휘병, 맥미세, 단, 용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딱 12자밖에 안 돼. 원전은. 그래서 주가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옛날엔 주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대나무에다가 쓴 거예요, 이게. 대나무에 쓴 건데, 그래서 시를 껴서 이렇게 두루루 말아서 보관하곤 했어요. 거기에서 삼국지 전란에 산실된 부분 다시 또 찾아서 꿰 맞추고 잘라져 나간 부분은 또 보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부분이 탈락됐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주가들이 여기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냐면 소음병은 맥이 미세하고 오한하며 추워서 오한하며 그리고 자꾸만 잠자려 한다. 이렇게라도 좀 보충해야 뜻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가들이 많습니다. 자, 소음병 재강의 개요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양의 기가 쇠미하여 태음병보다 더 헌행한 것이니 병이 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내재되어 있습니다. 맹미세하고 단용매하는데 이것은 태양병의 심장 기능이 왕성한 것과는 정반대로 심장 기능이 매우 허약하기 때문에 맥이 미약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의 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골랭해지며 병사를 잘 구축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열증을 만나면 심장이 허약하여 열을 밖으로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와 같이 기혈이 매우 쇠약하기 때문에 피곤하여 기동하기 싫어하며 누워서 잠만 자려 한다. 그 외에 표가 한하면 신체통, 두통, 오한, 종냉 등이 있고 리가 한하면 복통, 신번, 하리, 변비, 소변자리, 소변청백 등이 있다. 표한할 때는 마황부자 세신탕, 마황부자 감초탕 등을 쓰고 리가 한할 때는 대황, 부자탕, 사욕탕 등을 써서 해한다. 유견래 선생님, 상한는 금상을 쓰신 유견래 선생님의 해설. 소음병은 전신 기능이 쇠감한 병으로서 외감에 저항하여 일어나는 것도 있고 노쇠에 허약하여 자연이 되는 것도 있는데 외감에 저항하는 것은 상안에서는 처음부터 곧 소음에 속하는 것이 있고 양증을 잘못 다스리거나 또는 과하게 다스려 전변하는 것도 있으며 또 오치하지 않았어도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병리 징후는 체온이 부족하면 오한하고 심장이 쇠약하면 맥이 미세하며 뇌 신경의 혈이 모자라면 용매 즉 잠전려하고 사지의 신경 근육의 영양이 모자라면 몸이 아파서 구부리고 눕는다. 위장이 허한하면 소화가 되지 않은 설사를 하며 항상 조용하게 누워서 빛을 싫어하고 설태가 항상 담백하며 복부가 연하고 맑으니 이것이 대략을 비교한 것이다. 상한론 신의의 염원 선생님의 해설. 차조는 즉 소음병 편은 차조는 소음, 심, 신, 병의 재강으로 심장, 키드니, 신, 차조는 소음, 심, 신, 병의
제강으로 그 증상은 맥미세하고 용매만 말했으니 너무 간략하여 뜻을 알 수 없는 것 같다. 태음이란 태음병 제강에서 태음. 참고로 여기 태음병, 소음병, 태양병, 소양병, 고름병 등등 소음병까지 이거 사상체질하고는 관계없는 표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음이란 음의 시초로서 일반 주가들이 태음을 지음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 인류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를 태고 혹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태자와 같은 의미다. 소음은 음의 중이고 고름은 음이 다 된 것으로 병이 소음에 이르면 레로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면 태음병에서 왔고 거로는 낫지 않을 때는 이것이 고름병이 된다. 소음은 심신의 중간에서 하행 대동맥과 대정맥이 서로 연귀하고 있으며 하행 대동맥과 대정맥의 근원은 심장에서 나와 굽어져 하향하여 복중에 직귀하여 복내의 모든 장부에 지맥이 따로 나가 장부 위에 얽혀 있어 대동맥과 대정맥은 긴 강의 황하와 같이 원근을 막론하고 호수나 하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모두 받아들여 상통한다. 신장은 복중 요추의 양측에 있어서 역시 양지동맥과 지정맥을 득하여 상통하며 먼 곳에 있는 신정맥의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상향하여 심장에 들어가고 심장의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하행하여 신장으로 들어가므로 기혈이 교통하는 도로가 된다. 기혈은 쉽게 병을 이루지 않으나 태음이 먼저 병을 받은 연후에 기혈에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병이 삼량에 있으면 사열이 있어서 기혈을 소모하더라도 태음이 미병하면 아직 병을 득하지 않았으면 태음병이 되지 않았으면 비위가 공동으로 소화작용을 하게 되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기혈의 근원이 활성하여 단절하지 않으므로 기혈의 일방에서 소모되더라도 일방에서 계속 보충하며 가장 귀중한 기혈은 음식의 정액에서 나온다.